우리가 저번 주에 뭘 공부했냐면 이 지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지적이라고 하는 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 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다를 매립해서 뭐가 생기면, 토지가 생기면 이 땅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국가는 뭘 걷어야 돼요? 세금을 꼭 걷어야 됩니다. 그 세금을 걷으려면 우리가 반드시 직권 등록을 해서 대장이라고 하는 걸 꼭 만들어야 됩니다. 그 대장은 왼쪽에 오른쪽에 이렇게 소유권자가 갑이라고, 왜? 소유권을 원시득한 사람이니까 소유권이라 쓰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국가가 뭘 정해야 돼요? 충청남도, 그 다음에 땅 지번 100, 그 다음에 지목 다 면적이 얼마라고? 500제곱미터라고 하는 이런 토지 사항을 누가 정해서? 국가가 정해서 등록을 한다. 했죠. 그래서 등록해서 9월달만 되면 매년 뭘 걷어, 이거? 세금 건다. 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시험에 뭐가 중요하다고? 자, 이렇게 지번하고 지목하고 면적 있죠? 도면상의 경계. 자, 그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시험에 매년 나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적 공부에 뭘 등록하냐 보시고,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답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이렇게 집을 짓게 되면, 당연히 이걸 우리가 뭐가 생겼다? 토지 이동이 생겼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토지 이동 중에 지목 변경 사유가 생겼으니까, 60일 내에 신청해서 이 답을 뭐라고, 대로 정리해줘야 돼요. 그게 바로 지적 정리예요. 그래서 이 정리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에, 지금 현재 상황과 지적 공부의 등록 사항에 차이가 있으면 그 차이를 시정시켜주는 것이죠. 그래서 소유권이 등기소에서 바뀌면 소유권을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잘못 등록했으면 등록 사항을 해주고, 정정해주고, 자, 몰래 누가 소유권자가, 자, 이렇게 논에다가 집 지어놓고 세금을 답으로 내려 하면 이걸 해줘야 돼요? 시정해갖고 정리한 다음에 통제해줘야 되고, 이 촉탁 사유가 아닌 거 정리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가 필요해, 이제. 자, 등록하려면 측량이 필요하죠? 이게 우리가 저번 주까지 이제 배운 사항이다, 했죠. 근데 이제, 누구하고 이제 갑하고 을하고 이제 뭐 했으면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하게 되면, 자,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야 되죠? 자, 당연히 민법 몇 조에, 민법 186조에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라는 법률행위에서 뭘 하고 싶으면 물건에 대한 변동을 일으키려면 반드시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고? 효력이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규정해 놨다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옛날처럼 59년까지는 둘이 만나갖고 서류 주고, 집문서 주고 뭐 받고, 돈 받고 야, 소유권 넘겼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어디에다가 등기소 가서 뭘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등기라고 하는 걸 해야 된다는 얘기, 등기라고. 그래서 표제부가 있고 뭐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고 여기다 이제 기록해야지만이 물건이 변동된다는 점. 그러면 이 표제부에는 표제부에는 자, 이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쓰는데 우리 시험 지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대장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라는 토지 표지 사항은 등기부 표제부에 표제부를 기록하는 뭐가 된다? 기준이 된다. 그죠? 그래서 항상 기본적으로 이 표제부에는 이 대장에 써 있는 그대로 충청도 100 지목 다음 면적 500이라 쓰고, 갑이라는 사람이 땅 팔아먹으려면 뭘 해줘야 되니까? 등기부를 만들어야지 팔아먹죠? 자, 이렇게 등기를 한다. 이렇게 등기해놓고, 물변동 하려면 누가, 갑이라는 의무자가 을이라는 새로운 권리자가 있죠? 두 사람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의무자 권리가 신청해서 이 등기부에 뭘 해야 된다는 게 이렇게 기록을 해야지만이 비로소 을은 갑한테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민법에는 물권 변동, 네가 소유권, 물권을 취득하고 싶으면 뭐라고 이거? 등기라 했죠? 근데 민법에는 등기를 어디까지 해야지만이 물권 변동이 생기는지 뭐가 없다는 얘기니까 이 시기라고 하는 게 없다. 뭐가 없다고? 시점이 없다, 시점이. 그래서 이제 민법에 시점이 없으니까 어디에다가 이 등기법에다가, 등기법에다가 시기가 언제냐라고 몇 조에? 6조에 정해놨다는 죠, 6조에. 뭐라 정했냐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이렇게 이전 등기라고 썼죠? 등기관이 뭐했어요? 이거 기록을 했어요. 자, 플러스 플러스. 어떤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보는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그 등기관한테 지방보원장이 식별부를 표시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저당권 등기할 때 7억 써야 되는데 70억 썼다든가, 그렇게 잘못 써서 피해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해서, 자, 이 등기관한테 아이디를 줍니다, 아이디. 그 아이디를 주게 되면, 거기다 이제 식별보를, 기록합니다, 기록합니다. 근데 그 자기네 예컨대 등기사무 처리 규정에 있어서, 등기 예규에 있어서,
일단 이 원본에는 여기다 뭐예요? 어느 등기관이 등기사무를 받는지 아이디가 표시가 돼 있어, 아이디가. 근데 뭐 등본 띄워줄 때 있죠? 그때는 뭐예요? 그 아이디를 뭐예요? 자, 우리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식별부를 기억하면 등기가 이제 비로소 이제 완료가 된다. 등기 완료됐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등기관이 등기부에 이 내용을 이제 기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컴퓨터 워드를 쳐갖고 기록하죠? 기록하는데 사람마다 이제 퇴직을 앞둔 등기관은 이 컴퓨터를 이렇게 능수하게 칠 것 같아요? 이렇게 칠 것 같아요. 어? 자네는 두 번째 막내, 자네 아버님은 이렇게 치시나? 아니면 이렇게? 그래. 야, 대단하다. 갑자기 괜히 물어봤다는, 막내. 아버님이 어떻게 쳐? 어디를 이렇게 치셔? 이렇게 치시지? 그래, 그런 사람이 아직도 있어, 그런 사람. 물론 뭐예요? 물론 저는 옛날에 그 고시 공부할 때 가만히 내가 뭘 배우고 싶냐?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컴퓨터가 나왔고 혹시나 그러면 나도 컴퓨터를 한번 배우고 싶은데 돈 내고 배우기는 너무 아까운 거야. 그래서 어디 갔냐면 제가 이제 그 컴퓨터 가르치는 그 아이들 대상으로 가르치는 학원이 있어요. 그런 학원에 내가 이제 학교 앞에 이제 옆에 있길래 가서 내가 얘기했어요. 나는 다른 건 못하는데 이거는 자신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뭘 가르쳐주면, 컴퓨터를 가르쳐주면 내가 아이들 상대로 가르치겠다. 그래서 이제 공짜로 거기서 그 원장한테 나는 배우고, 나는 뭐야, 그 배운 거를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가르치는데 아이들이 왜 선생님은 손가락을, 10손가락을 다 안 쓰냐고 내가 물어봐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손가락이 제가 운동을 좀 좋아해갖고 농구 같은 거 하고다 보면 이게 마디가 이렇게 농구공 받다 보면 이렇게 잘못해서 여기 마디가 이렇게 두꺼워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잘못해서 이렇게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 보여주면서 다쳐서 쓰질 못한다. 그래서 무슨 뭐 3D 뭐 이런 거 다 배웠는데 다 소용없어요. 안 하면 뭐래요? 다 까먹어요. 절대 다 까먹었어요. 그건 안 하면 까먹는 거니까 지금 뭐 괜히 저기 할 거 없어요. 나중에 그 공인중개사 합격하시고 한가할 때 다시 배워도 충분했어요. 한국에서. 지금 몰라서 상관없어요. 하여튼 그래서 이렇게 치는 사람, 이렇게 치는 사람은 뭐예요? 시간적으로 문제가 생기죠? 왜 이 등기는 뭐예요? 순위를 다퉈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치는 속도에 따라서 다 틀린데 어떻게 그걸 뭐예요? 자, 이 등기가 완료됐다고 물건이 바뀌었다고 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등기가 완료되면 앞으로 뭐예요? 소급해서 뭐 할 때부터 등기를 접수하는 거 정확하죠? 이 접수시는 정확하니까 이 접수시에 물건 변동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접수시라고 하는 것은 자, 어디 컴퓨터가 있고 모니터가 있고 자, 그다음에 키보드가 있고 한글판 뭐예요? 깔았으면 여기 뭐가 있어요, 이거? 자, 이 저장하는 데가 있죠, 왼쪽?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등기를 받으면 자, 전자적으로 저장한다는 게 커서되고 뭐라고 이거? 마우스 누르면 이게 저장이 되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산정보 조직에서 저장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전자적으로 뭐 할 때? 전자적으로 저장할 때 자, 등기가 뭐가 된 걸로 완료된 걸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거기 그 부동산 등기법을 이제 시작하면서 등기를 배우니까 자, 등기는 뭐예요? 등기 배우는데 물권 변동이 언제 생기느냐? 그 내용을 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 그 기본 의의가 있죠? 의의가 있고 기능이 있는데,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여러분 여기 저 수강 노트 있죠? 수강 노트 몇 페이지에 거기 등기법 시작하는 거 있죠? 등기법 시작하는, 자, 17쪽? 18쪽? 17쪽인가? 17쪽 맨 위에 보세요. 자, 수강 노트 17쪽 맨 위에 보면 효력 발생 시기 그래서 등기관이 뭐 한 경우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를 뭐 할 때부터 접수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써놨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를 마친 경우가 언제냐 하게 되면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식별부를 표시한 게 등기를 마친 경우고 그 다음에 자 접수시는 언제냐 물어보게 되면 접수시는 언제라고 전산정보 조직에서 뭐 할 때다 저장할 때다. 그래서 만약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짤막하게 나오지 않고 또 지 말을 할 때 조토진 놈이 뭐야 스트레스 받아갖고 울분을 토하려고 문제를 길게 냅니다. 길게 뭐라고 등기관이 등기부에 뭐하고 기록하고 식별부를 표시하면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러면 틀린다 아니게요. 그때부터 생기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생긴다고 앞으로 소급해서 뭘 받을 때 접수시에 뭐예요. 접수시는 다른 말로 뭐라고 전산정보 조직에서 뭐 할 때 저장할 때 저장할 때 뭐가 생긴다고 물권 변동이 생긴다 이렇게 보지 않죠.
뭐라 나오면 틀린다고? 등기가 완료되면 그때부터 물건이 바뀐다 그러면 틀리고, 완료되면 앞으로 뭐 해서 소급해서 뭐 받을 때 접수시 물건이 생긴다니까. 접수시는 또 시험 문제 뭐로 나온다고? 전산정보 조직에서 뭐 할 때? 저장할 때가 접수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말 의미를 이해하라는 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자, 몇 페이지에, 그 10페이지에 부동산 등기 기능 있죠? 기능이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우리가 동사는, 자, 이렇게 동사는 뭐예요? 동사는 뭐 할 때, 자, 공시 방법이 뭐예요? 물건이 어떻게 바뀌는 건 점유전을 통해서 보여주죠? 이 부동산은 등기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거죠. 이 등기법, 등기를 만드는 뭐예요? 이 등기를 만드는 기능을 살펴보면,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 물건이라고 하는 소유권을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두 가지라는 것은 뭐에 해서 법률 뭐예요? 법률 행위를 해서 이렇게 뭐예요? 두 사람이 사겠다 팔겠다 뭘 하고 의사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지만이 등기를 해야지만이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이거 물권 변동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사겠다 팔겠다 의사표시해서 그 다음에 뭐 한 다음에 등기한 다음에 물건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에 이렇게 법률 규정이 있다니 법률 규정. 자, 이렇게 법률 규정이 있어서, 자, 누가, 아버지가 만약에 뭐 하시면, 이 갑이라는 아버지가 사망하시면, 이 갑이라는 아버지가 뭐 했다는 게, 사망했다는 거죠. 그럼 뭐가 이루어져요? 상속이 이루어지고, 민법 997조에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 자동적으로 아들은 뭐예요? 뭐가 된다는 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하는 방법은 대한민국에서는 몇 가지라고? 두 가지다. 두 가지. 소유권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다. 하나는 뭐라고? 법률행위. 하나는 뭐예요? 법률 규정에서 취득한다. 물론 뭐예요? 받아 매입하고 신축 건물 져서 원 취득하는 방법도 있고, 그 방법이 승계로 하는 것은 뭐예요? 법률행위 아니면 뭐라고? 법률 규정이다. 그럼 이제 법률 규정은 당연히 뭐예요? 왜 등기하느냐 하게 되면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여기다 2번 뭐라고? 이 상속인 앞으로 이 상속 등기를 해야지만이 이 병이라는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다는 게 처분할 수 있으니까 이게 무슨 요건이라는 얘기니까 처분 요건이다. 이게 처분 요건. 자, 근데 자, 이 법률행위는 뭐예요? 법률행위는 이 등기를 뭐예요?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성립 요건이고, 그 다음에 이 민법 186조에 그래야지 뭐가 발생한다고? 효력이 발생한다. 그랬으니까, 자, 무슨 요건이라고? 효력, 뭐예요? 효력, 발생, 뭐예요? 발생, 요건주의다. 요건주의.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아니라, 자,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효력 뭐예요? 효력, 존속 요건주의가 아니에요. 존속 요건 뭐예요? 요건주의가 이게 아니다. 그래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뭐예요? 효력 존속 요건주의가 아니다. 하는 걸 한번 봐주지 않죠.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시험 문제 나오면 무슨 단어가 눈에 등기부상에 등기법 시험에 효력 존속 요건주의 아니다. 이거 자 이해해두지 않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뭐예요? 등기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죠. 이 기록이 되면 이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한 거야. 왜 효력 발생 요건이니까 효력은 이미 발생한 거야. 근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등기를 말소했다든가 아니 뭐예요? 등기부가 바이러스 와갖고 몇일 됐다든가 그럼 등기부 없어졌죠? 등기부가 없어졌다 그래서 이 등기부가 종전에 표상하고 있는 이 권리가 소멸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등기부 자체는 꼭 존속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없어지면 뭐 하면 되니까? 다시 회복하면 되니까. 그게 무슨 요건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존속 요건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어떤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와서 무슨 단어가 보이면 존속 요건이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게. 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여기서 지금 기능에서 꼭 볼 사항은 뭐예요? 꼭 머릿속에 남아야 될 사항은 못 뿐이 없다고 효력, 존속 요건주의 아니다. 이렇게 기억하라. 아니다. 이게. 옛날에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예요? 59년 전까지는 자, 돈 주고 서류 받으면 집문서 주고 돈 받으면 뭐예요? 소유권 넘어갔죠? 이런 의사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요즘은 성립요건주의인데 요즘 시험 문제 나와서 아닌 거로 답을 하는 게 뭐라는 얘기예요? 존속 요건주의가 아니니까 이게 답이다. 이게 판례니까. 자, 그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등기는 물권 변동 때문에 등기를 만들어 놨는데 이제 세상이 뭐예요? 세상이 이제 자,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게 나타나게 되더라. 왜? 세상이 변질되죠? 왜 그러냐면 뭐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뭐 세종시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 은행 이자 싸니까 은행 돈 막 빌려다가 막 부동산에 갖고 뭐 200개씩 갖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 대전에도 그렇고, 막 그 기사 나고 그러잖아요. 그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200개 그 임대를 하면서 그 관리하겠어요? 쉽지 않아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일찍 죽을 것 같아. 우리는 근데 뭐예요? 오래오래 살아.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오래오래 사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이렇게 공부하다가 이렇게 들면 개운해. 머리. 계속 여기 올라오면서 이렇게 싹 사라져갖고 개운해. 조금 더 잔영이 남은 사람은 밖에 나가다 찬바람 불면 이제 머리를 개운해갖고 기억나는 건 이제 하고 왔다 갔다 그 생각뿐이 안 나고,
그래서 오래 사는 거야. 그 머리, 그렇게, 그냥 골머리,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조씨, 어떤 분, 한 분 계시죠? 그래요. 막,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아들내리 그렇지. 에? 그래. 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도 그래요. 야, 그 상조도 그렇지. 여튼. 대단합니다. 하여튼 하여튼 그 골치 아프게 머리 쓰지 마시고, 공부하는 분량만큼만 하세요. 괜히 안 된다고 막 머리 쥐어뜯고 그러지 말고, 이거 시간이 시간이 흐르면 다 돼요. 갑자기 누가 이거 대관이 형님 생각이 납니다. 그런 노래 있죠? 세월이 약이랍니다. 약이 그런 거. 세월이 약이야. 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이렇게 어느 정도 습득이 되니까 굳이 막 지금 안 된다고 고민할 거 없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하고 이 건물을 막 100채, 200채 갖고 있어요. 자기가 다 쓸 수는 없는 거죠? 남한테 뭐 해주고, 남한테 빌려주고 뭐예요? 돈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물건만 있다면 뭘 해줘야 돼요? 등기해줘야 돼, 등기. 지상권 등기해주고 전세권 등기해주려면 귀찮지. 그래서 왜 짠해서 생각한 게, 등기를 안 해주면서 돈 받을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한 게 그게 바로 임차권이에요. 뭘 생각해냈다고? 임차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생각해냈다.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임차권은 등기 안 해주고 이 사람한테 토지 건물 빌려주고 뭐만 받으면 되고 돈 받으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자 임차권을 만들어냈더니 문제가 뭐냐. 문제가 뭐냐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 나쁜 놈이지. 누가 임차권자한테 뭐예요 이거 땅 빌려주면서 돈 받고 있다가 땅값이 오르니까 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땅 사겠다 그러니까 뭐예요? 갑이 뭐라 이게 순진하게 생각 이런 얘기는 하지 먼저 나 얘한테 땅 빌려줬는데 나중에 너한테 팔아보면 손해배상 줘야 되니까 그 병이 뭐라고 얘기해?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 손해배상까지 다 해주고 사겠다. 그죠? 그 여러분이 바보가 아니라면 뭐까지 다 안고 가겠다는데 손해배상까지 다 안고 가겠다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누가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이 병한테 뭐예요 이거? 땅 팔겠지. 손해배상까지 다 안고 사겠다는데 그래도 양도소득도 안고 산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런 사람도.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팔아버리면, 황당하지. 왜? 땅을 사용하려고 계획이 있었는데, 뭐예요? 얘가 팔아버리니까, 얘는 한 번도 손해는 아닌 거지. 손해배상은 다 얘가 안고 가겠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임차권자들을 좀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 등기부상에 무슨 등기, 비록 채권이지만 뭘 하게 됐다는 게 이거. 임차권에 무슨 등기를, 설정 등기를 하게끔 됐다. 그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가 돼 있으면, 이 갑이 누구한테, 병한테 땅 팔았죠? 그러면 이 임차인은 이 새로운 소유권자. 계약을 맺지 않은, 계약 맺은 사람을 물론이거니와 계약 맺지 않는 제3자한테도 자기가 가지는 권리, 자기가 갖는 권리가 땅을 사용할 권리를 뭐 할 수 있다는 게 주장할 수 있다. 우리가 그걸 뭐라 한다? 대항력이라 한다. 그래서 이 임차권이라는 채권을 임차권이라는 채권은 뭐 하기 위해서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제3자한테 계약 맺자는 제3자한테 뭐 하려고 대항하려고 등기한다. 그런 개념이다.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등기를 만들어 놓고 시행하게 된 두 가지 큰 이유는 물건은 뭐예요? 물건은 취득하려고 등기하는 것도 있지만 처분하려고. 그다음에 채권은 취득하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 대항하려고 등기한다. 무슨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니까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 그래서 이 땅은 땅은 뭐 해야지만이 등기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 건물은 건물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보호법 뭐에 의해서 이렇게 법에 의해서 일정한 요건 주택의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신고 상가의 인도 플러스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하죠? 그 세무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청 세무과가 아니라 지방국세청 있죠? 그건 구별하시죠? 시청에 세무과가 있고 무슨 세금 걷는 거 지방세 걷는 세무과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명색이 세법 배웠는데 국세지방세는 아니까 국세 걷는 뭐가 있으니 국세 걷는 세무서가 있다니까 그게 바로 이거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지방국세청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국세청 국세니까 국자 들어가니까 국세청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국세청. 그래서 이렇게 지방국세청 가서 사업자 등록하죠? 이 두 가지 요건을 맞추면 그 다음날 이길날 뭐가 생긴다는 얘기니까 대항력이 생긴다는 이 대항력이 이게 바로 이 최우선 변제다는 게 최우선 변제. 그럼 최우선 변제인데 일단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이거 확정일자를 받으면 확정일자 받죠? 계약서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서울이 1억인데 세종시가 얼마나 세종시가 5천인가 6천이에요?
그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 최우선 변제 금액 있잖아요. 그 금액. 넘어가면은 확정일자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기억 안 나시죠? 나중에 기억해. 지금 기억하지 않을게. 괜찮아요, 기억. 그 중개사법 시간에 기억하고, 그 일정한 금액이 넘어가면 뭘 받아야 된다고,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 그 이유는 뭐라고? 우선순위 있죠? 이 우선순위 때문에 그렇다. 이게 우선순위 때문에. 그죠? 그럼 도대체, 이 자리 비워놨어. 자리, 괜찮아. 앞으로 와도 돼. 괜찮아. 앞으로 와도 돼. 괜찮아. 예. 나는 오는 것만 해도 행복해. 네. 안 오는 게 나를 불행해 하는 거지. 오는 것만 해도 행복해. 네? 자, 그러면, 일단 그러면 도대체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럼 왜 확정일자를 받아서 이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갖고 이 계약서만 갖고 있으면, 이렇게 계약서만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다른 뭐보다 을구의 저당권자보다 뭐예요? 이틀이 먼저, 이 길이니까 이틀이 먼저 돼 있다면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거죠. 채권이지만. 그죠? 그래서 도대체 왜 전세권 등기 하는 사람은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자, 다시 물어본다. 뭐라고? 이렇게 계약서에다가 뭐라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 종이 계약서 하나를 가지고 그 을구에 있는 저당권자보다 이게 이틀 먼저 됐다면, 당연히 뭐예요? 선순위를 유지하는 거죠. 경매에 들어가도. 근데 도대체 왜 어떤 사람은 굳이 전세권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나한테 물어봅니다. 여러분 생각에 안 해도 우선순위가 이 종이 하나 갖고 우선순위가 유지되는데 굳이 왜 물건이라는 전세권 등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생각에 왜 그럼 전세권 등기를 왜 해야겠어요? 이게 다 경매가 된다니까. 이거만 갖고 있고 이것만 있으면 여기다 확정일자만 받아놓으면 이게 종이 숙제 하나가 이게 그러니까 웃기는 법이지. 그러니까 그 헌법학자들이나 민법학자를 보게 되면 웃기는 법이지. 근데 서민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지금. 근데 왜 전세권 등기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얘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항상 거기서 뭐 해줘야 돼요? 살아야 돼요.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이 대항력이 유지가 되니까 이 요건이 상실되면 뭐가 빠지는 거예요 지금? 대항력이 상실된다죠. 근데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존속기간 중에 어디로 정근을 가게 돼서 이사를 가게끔 됐다죠. 근데 당연히 집주인은 뭐라고? 기간이 남았으니까 난 네가 뺏어라 가라 그러지. 그죠? 그러면 당연히 이사가 버리면 뭐예요? 대항력이 상실되지. 그러니까 대항력을 뭐 해줄 필요가 있어요 지금? 유지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뭘 해두라는 얘기니까 등기해두라. 그래서 등기를 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물권자가 되면 당연히 뭐예요? 이사 가든 말든 등기가 돼 있으니까 거기 꼭 살아야 돼? 안 살아도 돼요? 안 살아도 돼요. 그래서 자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아니 그런 질문 벌써 어떤 사람은 공부를 좀 많이 했는지 처음 오신 분인데 그런 것까지 질문하는 거 보니까 지금 뭐예요? 너무 열심히 많이 하는 것 같아서 아예 걱정이 돼요. 첫 끝발이 개끝발 될지 몰라갖고 내가 너무 걱정이 되는데 근데 반대로 또 여러분은 너무 안 해 또. 뭐 그냥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고 진짜 하여튼 너무 요새 뭐예요? 너무 이게 극과 극이라 지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마음이. 자 여튼간에 뭐는 토지는 뭐에 의해서 토지는 등기해야지만이 건물은 뭐에 의해서 건물은 뭐예요? 건물은 법에 의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대항력이 만들어진다. 그렇게 일단 이해해 두시고 절대 우리는 여기서 지금 지우기 전에 뭐가 아니라고 이거 효력 전속 요건 아니다. 이거라도 꼭 기억해라. 이거라도 등기법이 어려워요. 등기법이 어려우니까 12문제 중에서 우리 반만 맞다. 반이라도 맞자. 반이라도. 잘하는 사람 잘한다 했어요. 하나 틀렸다니 막 그렇게 문자 오고 뭐예요. 다 맞다. 절대 다 맞는 사람은 사귀면 안 돼. 그 인간이 아니야. 사귀지 말고 반이라도 맞아야 되니까 이 반이라도 꼭 맞아야 되니까 하여튼 중요하다고 별표하라는 거 있죠? 그거라도 아주 크게 별표하라는 거. 이건 꼭 나온다고 하는 거 있죠? 그거라도 꼭 하잖아요. 그거라도. 그래도 꼭 합니다. 일단 그래서 자 보시면 거기 11페이지에 부동산 등기의 특징 그래서 민법 시간에 이제 자세히 배울 거예요. 우리나라는 절대 뭘 인정하지 않는다고 맨 밑에 공신력의 불인정 있죠? 공신력 불인정. 그래서 우리가 절대 우리나라는 뭘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가 민법 107조 자 비진이 통종 착오 사기 행방 있죠? 그런 뭐예요? 그런 자 이 상대적인 무효와 취소는 선의삼자 보호 규정했어요. 단 선의삼자는 뭐예요? 대항하지 못한다 있죠? 그걸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선의삼자 보호 규정이지 절대 무효와 절대 취소 사이는 무효인 등기 묻고 사봤자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다. 그래서 말을 바꿔보면 자, 그 등기부에 자 등기를 믿고 취득하는 경우에 뭐 하는 경우도 있고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는 공신력이 없다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뭐라고
선이 제3자 부규정의 경우다. 이렇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만약에 글자가 나왔을 때 무슨 단어가 나오면, 공신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예외 없이 있다 없다 보자. 자, 넘겨보시면. 자, 부동산 등기 종류가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 종류가 나오는데, 이 부동산 등기 종류는, 자, 우리가 뭐예요? 교과서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자, 크게 몇 가지로, 네 가지로 구분합니다. 종류를 몇 가지로 구분한다? 네 가지로 구분한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대상상, 기능상, 대상상 분류, 이렇게. 기능상, 뭐라고? 대상상 분류, 이렇게 나눠보고.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뭐라고? 형식에 의한 분류, 그 다음에, 효력에 의한 분류, 이렇게 구분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기능상, 대상상 분류는, 자, 우리는 뭐예요? 토지 등기부하고 건물 등기부 있으니까, 토지 건물도 알아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등기부가 아파트 같은 경우 있죠? 아파트 같은 경우에, 자, 수동 건물이 있는데, 자, 어디에 관리사무실하고 뭐예요? 이렇게 어르신들 노시는 경로당 있죠? 이것도 하나의 건물인데, 이거는 뭐예요? 자, 남한테 팔아먹으면 안 돼요. 여기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공통주로 이용되는, 우리가 이걸 규약상 공용 부분이라 해요. 규약이라고 하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서로 뭐 한 거예요? 약속을 정한 거예요, 약속을. 약속을 정해서 여기는 뭐 하지 말자는 얘기니까. 관리사무실하고 뭐예요? 경로당은 팔지 말자고 있죠? 그래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못 팔아 먹어야 되니까, 갑구나 을구는 필요 없고, 뭐만 두자는 얘기니까. 표지에만 둔다, 표지에만. 그래서 아파트 등기부는 뭐만 있는 등기부고, 표지에만 두는 등기부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 자, 부동산 표시, 기능상 물류는 부동산 표시하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권리가 하는 등기 있죠? 그렇게 두 개로 나눈다. 사실의 등기, 표지에만 있는 등기부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용에 의한 분류는 기입등기 변경이 나오는데, 뒤에 이제 강론상에서 다시 공부할 겁니다. 강론상에서 다시 공부하는데, 뭔 얘기냐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등기부, 표제부, 갑구일구의 이렇게 기록사항들을 우리가 등기사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등기사항 중에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이 등기부, 표제부에 논에다가 집을 져서 이게 대가 되면, 대가 되죠? 그러면 여기다 2번 그래서 이 다른 건 안 고치고 뭐만, 일부만 지우고 다른 건 다 똑같죠? 우리가 이걸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라고 얘기해요. 변경 등기. 부동산이니까 부동산의 표시를 변경한 거야. 그 다음에 만약에 누가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어디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에 살다가 어디로 세종시로 사서 세종시로,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2-1번 왜? 이 소유권자 을이란 사람하고 뭐예요? 을이란 사람하고, 자, 다만 주소지가 바뀌었으니까, 자,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등기라고 2-1번에서 2번 을이라고 하는 등기명인의 뭐예요? 등기명인의 표시를 뭐 하는 거 이거? 표시를 변경한다. 경자가 무슨 경자라고? 고치경자야. 그래서 여기, 자, 이 세종시, 세종시 뭐예요? 종촌동. 발음하기도 쉽지 않다. 종촌동 뭐예요? 110일 이렇게, 자, 붙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구가 없으니까 되게 짧죠? 되게 짧은데 여튼간에 그래도 기쁩니다. 한자 쓰려면 충청남도, 여기 충청남도라고 말 안 붙이죠. 그냥 세종시라 했잖아요. 그죠? 세종시 종촌동 하면 되게 말이 짧은데 하여튼 세종시 뭐예요? 종촌동 110일. 이게 바로 일부만 지우게 되죠? 일부만 지우니까 당연히 뭐예요? 이게 바로 변경등기다. 자, 그런데 만약에 뭐예요? 이 토지가 쓰나미 현상에서 바다가 만약에 바다가 됐죠? 그럼 다 지우죠, 이게? 표제부 다 지우는 건 뭐예요? 이게 바로 몇시 등기예요? 표제부를 다 지우는, 전부 지우면 몇시 등기? 갑구일구 뭐예요? 원인행위 무효가 돼서 말소 등기 안 되는가? 을이 뭐예요? 자, 저당권 설정해주고 돈 빌렸죠? 돈을 갚고 저당권을 2번 뭐예요? 1번 저당권을 뭐 하는 거 이거? 말소 등기 하죠? 전부 다 지우는 건 뭐라고 이거? 말소 등기 단죠. 표제부 다 지우면 뭐라고? 멸시. 갑구일구 다 지우면 뭐라고? 말소 등기. 이 등기부에 뭐예요? 뭐만 지우는 거? 일부 내용만 지우는 걸 우리가 뭐예요? 변경 등기. 그렇게 구별합니다. 그 뒤에 강론에서 할 거니까 넘기세요. 자,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 14페이지 이게 이제 작년도 나오고 재작년도 나오고 시험지 자주 나오니까 그 형식에 한 문제는 별표를 크게 두시고 이건 보자는 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뭐예요? 오늘 첫 번째 암결사항은 뭐라고? 주등기로 하는 거냐? 뭐라고? 부기등기 하는 거냐? 그런 거나 이제 그거 자꾸 중요하다고 크게 별표하라고 매년 나오니까 잘 보라 하는 거 있죠? 그거라도 제대로 해라. 그 내용도 많아요. 그 내용도 많으니까 그거라도 열심히 하고, 만약에 그게 이제 공부해서 어느 정도 감이 오죠? 어느 정도 감이 오면 이제 그 다음에 뭐예요? 나머지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사람마다 이제 2차 공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왜 2차를 먼저 하고 내년에 1차 하겠다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자,
지금 저 1차 합격하고 2차 하신 분들은 지금 간이 조금 해요. 지금 왜 이번에 떨어지면 다 꽝 되니까, 그래갖고 뭐 구석구석 다 해야 돼요. 그런 분은 다 열심히 하고, 내가 1차 동시에 한다 하시는 분은 뭐만 하라고 이거. 별표 한 대만 그걸 해라, 별표 한 대만. 그것만 해도 충분하다, 그것만 해도. 6점 맞으니까, 그거라도 꼭 하라니, 그거라도. 옛날에는 뭐예요? 3년 전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중개사법 시간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결석을 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니까, 요번 주는 세법 시간에, 그 다음 주는 뭐예요? 공주법 시간에, 그 다음 주는 뭐라고? 중개사법 시간에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그래서 결석을 해요. 절대 민계공 결석 안 해. 근데 요즘 판도가 바뀌었어요. 왜 중개사법 80점 안 나오면 합격을 못 한다 그러니까, 중개사법 시간은 뭐 꽉꽉 메어차. 결석하면 큰일 나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있죠?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는 세종시는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 대한민국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에. 전혀 지금 무슨 정보가 없는 거야, 정보가 지금. 다른 데서 다 그러고 있는데, 여기는 뭐 그냥 세우라, 내오라, 가나보다, 오나보다. 자, 그러지 마시고, 지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 지금, 그 절대, 무슨 시간에 결석하면 안 되니까. 중개사법 시간에 무조건 꼭 나와서 잘 들어야 돼. 그거 80 이상 나와야 되니까.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좋은 거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다고 결석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등기법은 내용이 지금 뭐예요? 10개월 공부해서 거의 고득점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 중요한 거 그거라도 꼭 하라.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여유가 생기면 하고 순서를 공부하는 방법을 바꿔라니. 순서를 먼저 보라니까. 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자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중요한 게 주등기 부기등기니까 그거 좀 외우지 않죠. 그러면 언제나 뭘 하는 게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게 있다.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게 뭐냐? 언제나 주등기 하는 게. 그래서 언제나 주등기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재작년에 답이었던 게 아까 표제부 있죠? 논에다 집을 져갖고 대로 치죠? 번호가 2번이죠? 왜냐면 표제부는 권리가 아니야. 이 권리가 아니니까 뭐예요? 여기다 순서를 정할 게 없어. 순서를. 순위 같은 게 필요 없다. 부기등기 이런 게 필요 없어요. 무조건 뭐예요? 표제부는 뭐라고? 그냥 무조건 주등기로만 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등기는 부동산 무슨 등기는 이 부동산 이 표시 변경 등기는 언제나 뭐로 한다는 게 이거. 언제나 주등기로만 한다. 얘 배웠다는 점. 그 다음에 자 어디에 갑굴구에 아까 여기 봤죠? 자 이 두 사람의 원인 무효가 돼서 이전 등기를 말소하든 동갑골 저당골을 말소하든 이 번호가 2번이죠? 항상 말소 등기는 뭘 해야 돼요? 언제나 주등기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소 등기는 예 없이 언제나 주등기 한다. 따라해보세요.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다. 다시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다. 지금 이제 두 번 따라했죠?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라고. 지금 본인이 예비했죠, 지금? 이따 내가 뭘 질문할 건데 본인이 어떤 느낌을 갖고 하는지 내가 다시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언제나 뭘 하는 거,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게 있다. 언제나 부기등기 하는 게 등표가 뭐가 생겨서, 등표가 뭐예요?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이거, 저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뭐 하라는 게 이거. 이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질환이 생겨서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우리가 사람 좀 부고한다 그랬죠? 그런 의미를 갖고 부기등기에서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세상으로 뭐 했다고 이전했다고 뭐예요? 부기하라 이런 식으로 연상해서 외우라는 거예요. 저도 내일 지금 수술해야 됩니다. 수술해갖고 지금 큰 수술이 아니라 하여튼 우리가 아침부터 얘기가 뭐였는데 치료 수술이라고 있어야 했던 간에 나중에 모르면 저 검색어 찾아보시고 했던 간에 지금 그래서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지금. 엄청 스트레스 받고 있어갖고, 지금. 내가 어제부터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데, 지금. 근데 입원해야 되고, 또 입원해갖고, 저기 하고 있어갖고. 괜히 여러분, 하여튼 절대 저는 죽더라도, 10월달에 시험 끝나고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10월달까지는 볼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누가 등표가 뭐가 생겨서, 질환이 생겨서, 어디로 떠났다고, 저 세상으로 이전했다고 부기하라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뭐예요? 등표가 등기 명인에 있죠? 등기 뭐라고? 등기 명인에 무슨 등기? 표시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 있죠? 등기 명인에 표시 변경 등기. 예? 그래 어디 살다가 서울 살다가 세종시로 이사 왔죠? 그래요. 세종시로 이사 왔으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거 뭐만 지우는 거예요, 지금. 일부만 지우죠? 이렇게 일부만. 그래서 여기다 2-1번으로 뭐 했어요? 2-1번으로. 부기등기 했죠? 그래요. 그래서 이 명의자의 표시 변경 등기는 부기등기 하는 이유는 뭐예요? 누가 이 소유권자 을이라는 사람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기등기한다. 그 사람이 주소지만 바뀌었다는 걸 알려준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은 뭐라고 이거? 부기등기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권리질권이에요. 이 권리질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질권은 뭐예요? 질권은 동산이죠? 그러니까 뭐예요? 돈이 필요하면 금반지 전당포에 맡기고 돈을 빌리죠? 그런 식으로 비록 권리지만 그러니까 부동산은 돈이 필요하면 담보로 제공하고 뭐예요? 저당권 등기를 해요. 동산은 돈이 필요하면 뭐예요? 상인 전당포에 맡기고 뭐예요? 돈 빌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권리라고 하는 것은 자 옛날부터 뭐예요? 맡길 데가 없으니까 만약에 발명 특허권이나 이런 뭐예요? 그런 권리는 돈을 빌릴 수가 없고 대기업에 팔아야 되니까 그 민법이 그걸 마련해 줬다는 얘기예요. 권리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에 유일하게 뭐예요? 딱 하나 인정해 주는 건 이렇게 뭐예요? 소유권 보존 등기 누구? 답. 19의 1번에서 이렇게 자 저당권이 설정돼 있죠? 채권액이 얼마라는 얘기예요? 7천만 원이다. 을이다. 아니죠.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당연히 뭐라고?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이렇게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저당권자니까 물권자죠? 이 사람은 뭐예요? 물권자, 저당권자는 물권자지만 이 을은 갑한테 변제의가 들어오면 나한테 7천만 원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는 뭐예요? 요구하는 권리 채권이 있다. 네, 채권. 그죠? 그럼 채권이 있으니까 그 채권을 뭐예요? 채권을 어디에? 병한테 담보로 제공한다는 거죠. 그럼 생각해보세요. 병은 얘한테 왜 돈 빌려주겠어? 뭐가 있으니까 얘가 얘한테 뭘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7천만 원 받을 뭐예요? 그 요구하는 채권 권리가 있으니까 돈 빌려준다는 거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이 저당권은 뭐예요? 저당권은 채권의 종된 권리죠? 얘가 종된 권리고 얘가 주된 권리니까 이 채권, 이 주된 권리, 이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니까 이 등기 아래 뭐라고 1-1번 1번 저당권에 붙여져 있는 뭐라고 질권이다. 이게 권리질거예요. 저당권 권리질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그림을 그려준 이유는 이하라고 그려준 것이지 내 눈에 무슨 단어가 들어오면 권리질권이라는 단어가 딱 이게 딱 들어오죠? 시험 보다가 그러면 순간적으로 뭐 권리질권이 뭐지? 그럼 게임 끝이야. 그 생각하지도 말라는 게 권리질권이 뭐니? 그럼 안 나와 시험 문제. 그냥 뭐라고 권리질권이 무슨 등기 한다고? 부기등기 한다. 이게 뭐지? 그게 먼저 탁 떠올라야지. 권리질권이 뭐지? 왜 그러지? 뭐 이런 생각하다가 그 끝나는 거야. 게임 끝날 거야. 여러분 그 모의고사 같은 거 나중에 볼 때 이 생각하면 이미 끝나는 거야. 그건 그 생각 이 한 문제당 1분에 풀려면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벌써 생각하고 있으면 벌써 나도 모르는 사이 한 3분 지나가. 3분 지나가니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빨리빨리 무슨 단어만 보이면 권리질권 뭐예요? 무조건 뭐 한다고 부기등기 하는 거야. 그러면 한매특약이에요. 한매특약. 그러면 내가 시험 볼 때 시험지에 무슨 단어가 보이면 특약 약정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부기등기 하는 거야. 부기등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제3자한테 뭐 하려고?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대항하려고. 그래서 머릿속에 무슨 단어? 환매특약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환매특약, 부기등기, 대항력 때문에 한다. 따라해보세요. 환매특약. 다시 환매특약. 부기등기. 대항력. 그래요. 내가 눈에 띄는 핵심 키워드는 그거예요. 환매등기. 자, 특약 약정이라는 단어가 들으면 특약 약정 부기등기 대항력. 특약 약정 부기등기 뭐라고? 대항력. 이렇게. 그게 눈에 들어야 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지금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친구한테 뭐 해버리고 자, 이전 등기하고 나중에 5년 이내에 내가 돌아와서 다시 뭐 하겠다는 게 다시 사겠다라고 무슨 특약을 했어요, 이거? 환매특약 등기했죠? 그래서 등기부든 뭐예요? 뭐든 특약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항상 무슨 등기하고 이거 부기등기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제3자한테 뭐 했다 하더라도 소유권을 넘겼다 하더라도 갑이라는 환매권자가 이 환매권자 갑이 얘한테 요구합니다. 나한테 뭐라고? 다시 뭐 해달라고 이거? 팔아달라고 했죠? 자, 원인을 뭐로 해서 환매를 원인으로 해서 뭐예요? 나한테 팔아달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권리를 자, 계약 맺지 않은 이 계약은 얘하고 맺었으니까 이전 등기하면서 계약 맺지는 누구한테? 제3자한테 권리를 주장하는 거. 그게 뭐라고? 대항력이다. 대항력. 대항력. 그 다음에 우리가 등기 목적이 뭐예요? 보전, 이전, 설정, 그 다음에 변경, 소멸, 처분 제한 이 등기 목적 있죠? 등기 목적 중에 보전 등기는, 이전 등기는 자, 보전 등기, 이전 등기, 설정 등기 나오죠? 보전, 이전, 설정, 변경, 소멸, 처분 제한인데 우리가 특히 목적이 뭐예요? 이전 등기라면 내 눈에 이전 등기라고 보이면 이 바로 이전 등기, 요 이전 등기 바로 앞에 뭐만 이 소유권만 이것만 주등기예요. 그럼 반대로 뭐예요? 반대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건 다 뭐예요? 이전 등기라는 단어 앞에 뭐가 안 나오는 거. 소유권이 안 나면 다 무슨 등기 하는 거 이거. 부기등기 한다 그랬죠? 부기등기? 그럼 당연히 뭐예요? 여기 앞에 이제 권리를 붙여보면 뭐라고? 지상권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저당권 이전 등기, 임차권 이전 등기. 그죠? 환매권은 부기등기, 환매권 자체도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그 자체가 부기등기겠지. 그죠?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 내가 시간도 없어졌겠고, 지금 뭐예요. 자, 그나마 또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만사가 다 편하면 모르는데 애새끼 말 안 들어. 머리 반은 그쪽에 신경 써요. 남편 맨날 뭐예요. 지 멋대로 해. 더 신경 써요. 그죠? 근데 그나마 공부할 머리 고프지 안 되는데 그거 어떻게 다 외우냐? 이게 말도 안 되지. 하나만 확실히 외우라. 하나만. 뭐 하나만 외우는 거야, 지금. 아, 이전능기라는 뭐야. 이전능기라는 목적이 보이면 오로지 뭐만 소유권만 뭐로 하는 거구나, 이거. 주등기 하는구나. 그 나머지는 다 뭐로 하는 거구나, 이거. 부기등기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요. 근데 여러분 무슨 욕심인지 이걸 다 외우려고 그래, 이걸 전부 다. 그건 뭐예요? 그건 다,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다 외워놓고 나서 뭐예요? 떨어지면 무슨 개짜 한번 붙여볼까요? 무슨 망신이냐는 게요, 무슨. 그러니까 뭐만 외우라는 게니까. 반만 해갖고 뭐예요? 그냥 붙기나 하라, 붙기나.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 좀 보세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이전 등기 나오죠? 그러면 이거는 주등기를 하는 거예요?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그냥 말을 해. 이게 아니면 다 부기등기되니까. 아니, 여기는 이전 등기, 이게 소유권이잖아. 이건 소유권,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글자야. 여기는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만 주등기 한다고? 소유권만 주등기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거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이거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거? 가등기 권리예요, 가등기. 가등기 권리를 뭐 하는 거 이거? 이전하는 거다는 게 이전하는 거. 당연히 뭘 한다는 게 이거? 부기등기되니까. 그러니까 뭐만 확실히 외우자는 게요. 아, 이전등기라고 하는 단어가 내 눈에 띄면 오로지 뭐만 이 소유권만 주등기고 나머지는 다 뭘 한다는 게니까. 부기등기다. 자신감을 갖고 그렇게 기억을 하라. 자, 그래서 저당권이든 그다음에 뭐예요? 전세권이든 그다음에 뭐예요? 지상권이든 이 이전등기 앞에 소유권이 아닌 건 다 뭘 한다는 게 이거. 부기등기 한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뭐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뭘 할 수도 있고 주등기 할 수도 있고 또는 또 뭐예요? 또는 무슨 등기 할 수 있는 거?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럼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권리변경 있죠? 권리변경 등기 있고. 그래서 주부 권변경은 뭐예요? 말해 저가로 처분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자, 만약에 주부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애들이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입었던 옷가지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애들하고 같이 애들한테 일단 돈의 귀중함을 알려주려고, 이렇게 알뜰시장 데리고 가갖고 애 앉혀놓고 뭐하고, 하나에 뭐 1,000원씩 팔지 않아? 그런 거. 여기도 알뜰시장 같은 거 안 합니까? 그런 거 해요? 있긴 있죠? 그래요. 근데 알뜰시장도 해가 지면 끝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알뜰한 주부 누가 권변경이라는 사람, 주부님이, 알뜰시장 끝나면 5시 정도 끝나니까. 하나에 1,000원씩 팔다가 말에는 말에는 2장에 1,000원씩 해서 말에 저가로 뭐 했다는 게 이거. 처분했다. 그렇게 연상을 하라는 게. 따라해서 주부, 권변경은, 여기 있어요. 여기 노트에 있어요. 저 사진 찍을 거 없어. 여기, 미리 알려주고 할걸. 자, 몇 페이지에? 34페이지부터 34페이지. 아, 책 말고. 여기 노트. 아니, 18페이지 말고, 여기 34페이지 한번 보세요, 다시. 34페이지. 여러분을 제가 왜 놀리겠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니까 얘기하겠지. 저는 그래도 여러분이 이렇게, 18페이지라고 말이 해도 굳건하게 34페이지라고 얘기합니다. 거기 박스에 있죠? 그 박스에 다 나와 있어,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거죠, 지금. 그 34페이지에 써 있죠, 그거? 그거 이제 보라니까, 그거. 그래도, 자, 찍으세요. 그래서. 다 쓴 다음에 찍으세요. 다 쓴 다음에. 다 쓴 다음에 찍으세요. 그러면, 자, 주부 권변경은 말에 저가로 처분했다. 이렇게 암기해 보시는데, 자, 이 주부 권변경이 뭐냐, 권변경이. 이게 권리변경 등기예요. 권리변경 등기. 그 권리변경 등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갑이고, 자, 소유권자가 누구고, 갑이고. 을구의 1번에서 무슨 등기?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채권액이 7천만 원이고. 자, 그러면 갑과 을이 만났어요. 갑과 을이 만나서 갑이 을한테 요구합니다. 돈이 필요하다. 3천만 원만 더 빌려달라라고 해서 1억이 됐다. 얼마가 됐다고? 1억이 됐어요. 자, 그럼 당연히 뭐예요? 을이라는 사람이 요구를 해요. 사랑하는 채무자 갑아.
내가 너한테 3,000원을 더 빌려줬는데 아직 등기부에 7,000원으로 돼 있었고 세상 사람들이 오해한다는 얘기. 이거 보고 들어올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빨리 잽싸게 고쳐달라는 게 뭐라고 이걸. 1-1번. 1번 저당권이란 뭐예요? 저당권이란 권리에 뭐라고 변경. 왜? 일부만 고치니까. 왜 저당권 등기하면 채권액 써야 되죠? 채무자가 누군가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변제기가 언제인지 그 내용을 써야 되는데 일부인 뭐예요? 이런 일부인 이 채권액만 얼마로 고친다는 얘기니까 2로 고친다. 부기등기는 뭐에 따르니까? 주등기 따르니까. 지워진 걸 본 사람은 그 밑에 부기등기 보면 되죠? 얼마인가? 근데 자, 이순위권자가 생겼다. 이순위권자. 이해관계니 생겨. 이해관계니. 자, 그래서 갑이 돈이 필요하니까 2번 저당권 등기. 자, 9천만 원을 빌렸다. 누구한테? 병이란 사람한테 뭘 빌렸다고? 9천만 원을 빌렸다.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 다시 누가 갑과 을이 재계약을 해서 여기 1번 저당권 무슨 등기? 변경 등기에서 얼마? 3천만 원을 더 빌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만약에 병은 뭐예요? 갑이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을 때 뭘 보고? 이 7천만 원 보고 들어온 거죠? 근데 이걸 막 부기등기로 해버리면 부기등기 주등기 따르니까 이 병이 예측하지도 못한 이 3천만 원의 불이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동의를 안 해주면 뭐로 하라는 얘기니까 주등기로 해, 주등기. 그래서 1순위가 7천, 2순위가 9천, 이 변경 등기는 뭐예요? 1억에서 7천 빼니까 얼마야 이거? 3순위가 뭐라고 이거? 3천만 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권리 변경은 자, 이해관계는 뭐예요? 승낙서와 뭐라고? 판결서 얘기가 나와서 이해관계의 승낙서와 판결서가 있으면 당연히 뭐라고? 부기등기지만 없다면 당연히 뭐로 해야 돼 이거? 주등기를 하라는 게. 없다면 뭘 하라고? 주등기를 하라는 게 주등기. 에? 없으면 주등기 하라. 자,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이 말세복 등기는 말세복 등기 잘 보세요. 만약에 뭐예요? 갑이란 사람이 돈을 갖고 이 저당권을 뭐 했다면 이걸 말세했다면, 그죠? 말세했다면, 당연히 적법하게 말세했으니까, 을이 다시 회복해달라는 건 웃기는 놈이지. 왜? 돈 받고 나서 회복해달라. 말도 안 되지. 근데 원인 없이 갑은 돈을 안 갚았던데, 누군가의 예생에 말소가 됐다면, 자, 이런 식으로, 자, 1번 저당권이 말소가 됐다면, 누가 억울한 거예요, 지금? 이 을이 억울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세복 등기라고 하는 것은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니까, 다시 회복이 되니까, 만약에 전부가 부족하게 말소됐다는 것은 뭐예요? 무슨 등기가 잘못됐다는 얘기니까 이 말소 등기가 잘못됐으니까 전부가 지워졌겠죠? 그러면 뭐예요? 당연히 전부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지읒이죠? 전부는 지읒이니까 무슨 등기를 회복하는 거 이거? 주등기를 회복합니다. 뭘 회복한다고? 주등기를 회복해. 전부니까 일단 포인트를 접어다니죠. 그래서 여러분 무슨 어떤 걸 외울 때 머릿속에 그냥 단순하게 외우면 머리에 안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그 개나리가 먼저 펴요? 진달래가 먼저 펴요? 생각할 것도 없어. 그냥 기억이 먼저야. 개나리야. 개나리라니. 나는 생각을 안 해요. 뭐가 먼저, 이런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뭐만 보면 돼, 이거. 그냥 개나리야. 이거 기억이 먼저니까 개나리야. 물론 다 그렇게 외우진 않습니다. 기억니은대로 외우지 그러면 여러분 공자가 더 나이가 많을 것 같아요? 노자가 더 많을 것 같아요? 노자가 많아 노인네니까. 무조건 기억니은으로 외우진 않아. 안 되는 거 그렇게 해도 외워야지. 무조건 왜 공자가 많다고 생각을 해? 노자가 더 그러니까 꼭 그렇게 외우질 않는다니까. 자, 여튼간에 그래서 전부는 지으시니까 뭐라고? 주등기다. 주등기. 자, 보세요. 그럼 이게 말소됐죠? 이게 잘못됐죠? 그럼 잘못됐으면 절대 말소등기 또 절대 대능기에 말소등기를 또 말소하진 않아요. 왜 이것까지 다 지워버리면 남아있는 게 없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여기다가 주등기 3번으로 뭐예요? 1번 뭐라고? 저당권 무슨 등기하고 회복 등기를 하고 이게 1순위니까 그대로 살려야 되겠죠? 옛날 그 말소된 전부를 그대로 재현한다는 게요. 그래서 항상 전부는 무슨 등기로? 주등기를 뭐예요? 주등기 회복 등기 한다는 거죠. 그럼 반대는 뭐예요? 반대는 일부겠죠? 일부는 무슨 등기를 회복해야 돼? 반대니까. 부기등기겠지. 일부는 부기등기겠지. 그럼 일부는 뭐냐? 아니, 일부는. 자, 파주의 어느 학원에 가니까 고3짜리가 왔어요. 고3짜리가 왔는데, 옛날에 뭐예요? 한 10몇 년 전에, 거기 일산 거기 화정에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최연소로 합격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예요. 얘는 학교에서 공부 못해. 학교에서 맨날 하루 종일 자고, 이 학원에 와서 이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그러니까 밤에 충분히 자고, 해서들 때 공부만 해도 고2짜리도 됐는데. 근데 걔가 이제 동기부여가 뭐냐면 걔 옆에 그 G182에다가
모델 같은 그 잘생긴 애가 하나 옆에 앉아갖고 오빠가 막 너 공부 잘한다고 막 자꾸만 열심히 한다고 막 그러니까 애가 막 갑자기 그 오빠가 칭찬해주니까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러니까 뭐 계속 그냥 학교는 무조건 자는 거야. 계속 피곤하지 않아야 되니까. 왜? 그 오빠 옆에서 그 오빠 옆에서 이게 조는 모습을 절대 보이지면 안 되니까. 아주 그렇게 수행했어요. 그래서 걔가 최연소 합격해갖고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그 특차 전형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파주에 고3짜리가 와서 걔를 지금 최연소 합격시키려고 그 오전반에 누구 닮은 애가 있냐면 윤균상이 닮은 애가 하나 있어요. 누구 닮았다고? 윤균상이. 얘 닮은 애 똑같이 닮은 애가 비슷한 애가 하나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얘를 지금 어디로 지금 야간반으로 끌어내갖고 걔 옆에 앉혀놓고 지금 전략적으로 걔를 지금 저 최연소 합격시키려고 지금 하는데 자식이 말을 안 듣네, 지금. 하여튼 그래서 윤균상이라는 애가 어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동 어디 100번지 살죠? 100번지 산다죠. 근데 뭐예요? 어디 세종시에 사는 A양이 세종시의 A양이 뭐예요? 윤균상을 짝사랑한 나머지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주소지라도 이 세종시로 바꾸고 싶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왜? 뭐 스토커나 이게 짝사랑하는 정신적인 이상이 있는 애들은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러면 자, 공문서를 유지합니다. 1-1번에서 1번 뭐예요? 1번 윤균상이라는 이 등기 뭐라고? 명인의 무슨 등기를 이 표시 뭐예요? 표시 변경 등기를 해서 원인을 정고를 해서 어디? 세종시 종천동 뭐예요? 111을 옮겨놨다니까 그 얘기 지금. 그러면 당연히 주소지를 바꿨으니까 요거는 지워줘야 되겠죠? 잘 보자니까. 자, 윤균상이가 이사한 거예요? A양이 한 거예요, 지금. A양이 했으니까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는데 말소 등기가 됐다고 하게 되면 전부가 잘못된 것이고 변경등기가 됐으니까 이건 뭐예요? 일부가 잘못된 거죠? 일부가 윤균상의 입장에서는 일부가 어르게 말소됐다죠. 그죠? 윤균상이 어느 날 등기부 봤더니 어라 나는 세종시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주소지가 옮겨졌죠? 열받죠? 그러면 당연히 뭐 해줘야 돼 이거를.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지금 뭐예요? 명의자의 표시 변경을 뭐예요? 말소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1-1번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을 뭐 해줘야 돼, 이거? 말써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 번호를 1-2번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2번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은. 이 번호를 이 번호를 1-2번 해야 돼요. 그냥 2번에. 여기 잘못됐으니까 윤균상이 이걸 지워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1-2예요? 그냥 2예요? 요걸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다시 따라해보세요.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 말소 등기는 언제나 주등기로 한다. 언제나 뭘 한다고? 주등기를 한다, 주등기로. 본인이 두 번씩이나 아까 얘기해 놓고서 또 문제는 또 물어보면 또 저기 하지 말고. 저는 실망하잖아요. 웃고 있잖아. 응? 이제 4월인데 뭐. 계속 얘기하는 거야, 계속. 설마 그 시험 때까지 한 말소 등기 주등기라고 한 10,000번 정도 할 것 같아. 10,000번 정도. 10,000번 할 것 같은데 머리도 양심 있지. 10,000번 하는데 언제나 뭐라고? 말소 등기는 예외가 없어요. 무조건 주등기를 하는 거야. 말소 등기는. 이게 다 지웠죠 이제? 그럼 다시 뭐예요? 이거 너무 칸이 비좁다. 이게 사실 살아나야 되죠. 이거 살아나야 되죠. 1번이 뭐예요? 이 권리가 살아있는 거니까 1-1번 써먹었으니까 1- 뭐라고? 2번으로 해갖고 자 이 2번 명의자의 표시 변경 말소로 인해서 1번 등기면 회복 등기해서 여기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00번지를 살려야 돼요. 그래서 이 부기 등기가 주등기 따르니까. 이해하셨죠? 이 내용은 중요하지 않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설명하는 거니까 항상 뭐가 나오면 일부 나오면 무조건 뭐라고? 부기 등기. 전부 지읒 주등기, 일부는 뭐라고? 부기 등기 단지. 그 다음에 저당권이게 저당권. 이 저당권은 우리가 지금 물권이 뭐예요? 자, 민법에서 실책법에서 민법 배울 때 소유권하고 점유권 있고 소유권의 제한 물권이 6개 있어요. 자, 용익물권하고 담보물권. 그래서 총 8개입니다. 6개, 2개. 자, 8개 중에서 점유권, 유치권, 질권 빼죠? 3개 빼면 5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등기 대상이 되는 물권은 뭐라고?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그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자, 이제 저당권 등기하는 거니까. 저당권 있죠? 그 저당권이란 글자는 몇 글자예요? 3글자죠? 그럼 이거 3개를 만들어야 돼요, 3개를. 물권 중에 4개 중에 3개를 만들어야지, 대상이 3개니까. 여기서 뭘 빼야 되냐? 지역권은 뭐에 붙어 다니니까? 소유권에 붙어 다니죠?
소유권 이전하면 지역권도 따라가니까 부종성이라 그랬잖아. 이건 여기에 붙어 다니니까 몇 개만 이거 3개만 대상이 되겠죠? 네, 3글자니까. 그래서 뭐라고 처음 문제 나와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그죠? 당연히 주등기를 하겠지. 소유권자가 자기 땅 갖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뭐예요? 이 지상권자가 1번에서 지상권자가 남의 땅에 수목을 소유할 목적으로 남의 땅 빌렸죠? 그래서 이 지상권자가 뭐예요? 이 지상권자가 돈이 필요해요. 나무 심었는데 수목값이 필요하니까. 자, 이 병원한테 담보로 제공합니다. 지상권을. 왜? 병원 얘한테 왜 돈 빌려주냐면 이 사람이 남의 땅에다 뭘 갖고 있으니까 지금. 나무 갖고 있으니까 나무 가격이 있을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이 병이 얘가 돈을 갖게 되면 경매 신청해서 그 경매 들어가면 뭐예요? 자, 어디 위에 땅 위에 있는 나무 팔아도 충분히 뭐 가격이 되니까 빌려주겠지. 그럼 이 아래 어떤 분이 그렇게 물어줘. 지상권자가 뭐 볼 거 있다고 돈 빌려주냐고. 그런 생각 하지 마. 다 이유가 있어. 잠깐만 그런 생각이 들어가면 그건 공인중개사 시험 못 붙어.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간 사람은 그 사무 보존은 잘할 수 있어. 공인중개사 중개 보존 있죠? 그건 가능해. 근데 자유시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어디에 지상권 등기 아래 1-1번 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있죠? 이게 가능하다는 게 이게 부기 등기로. 그러니까 뭐예요? 문제 나오면 지상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는 뭐예요? 부기 등기 한다 아니죠. 그래서 옛날에 한 5년 전에도 시험에 다음 중 저당권에 관한 사항 중 틀린 거 돼서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한 것은 주등기 한다고 틀린 말이에요. 어딘가 끼어들어가니까 잘 보라니까요. 소유권은 뭐라고? 주등기하고 지상권이나 전세권을 목적으로 저당권 등기한 것은 언제나 뭐로 한다고? 그건 부기 등기한다는 거죠. 이건 주등기 부기 등기. 그래서 저당권은 모두 가능하고 주등기 부기 등기 가능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가등기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가등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가등기 대상이 되는 권리가 시험 문제 등장한 게 뭐가 나왔냐면 소유권, 지상권, 그 다음에 뭐예요? 지역권, 그 다음에 뭐예요? 전세권, 저당권, 이 물권과 임차권이라는 뭐예요? 채권. 여기까지만 나왔어요. 우리가 환매권은 시험에 잘 답으로 등장하지 않는데 이유가 뭐냐면 환매를 설정할 때는 소유권 있는 등기와 같이 하니까 이 가등기 자체를 못해요. 근데 환매권 등기가 돼 있고 환매권을 남한테 뭐 할 수 있으니까 이전할 수 있으니까 뭐 하지 못하도록 이전하지 못하도록 환매권 이전 청구권에 뭐라고 가등기 이전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이전할 수 있으니까 환매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 그게 가능해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시험 문제 잘 등장하지 않으니까 그건 빼고. 그럼 이제 이렇게 등기 목적이 뭐냐면 보존이 있고 이전이 있고 설정이 있고 변경이 있고 소멸이 있고 그다음에 처분 제한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변경 등기 하고 그러죠? 권리 변경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소멸은 뭐예요? 표제부는 몇시 등기고 갑구일구는 뭐라고 말소 등기니까. 근데 이 보존 등기는 청구권이 안 생겨요. 청구권 생기지 않지. 그러니까 보존 등기는 가등기 안 돼. 그러면 처분 제한 등기도 가등기 안 돼. 왜? 세금을 안 내야지만이 압류를 들어가는 거지 세금을 안 낼 것을 미리 예상해서 압류 청구권의 가등기는 자체가 말이 안 돼.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 할 수 있는 것은 목적은 몇 개뿐이 이 목적은 몇 개뿐이 없어요. 4가지예요. 그럼 갑과을이 뭐예요? 실제법적 요건이 완비가 돼서 그 실제법적 요건이 완비가 됐다는 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뭐냐면 그 요건이 완비되지 않았다는 것은 계약을 맺었는데 이 갑이 을한테 네가 시험에 합격해서 나한테 자격증을 빌려주면 집을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으면 요건이 완비되지 않았지. 왜? 그 시험에 합격은 10월 달에 되니까 당연히 뭐예요? 법률행위에 뭐가 걸린 거예요 지금? 부관이 걸렸지 조건이. 그러니까 완비가 안 됐으니까 완비가 됐다면 뭐예요? 잔금 주고 등기서류 받고 뭐예요? 등기부상에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 1번에서 보존등기에서 뭐예요? 갑이라고 이렇게 이전등기하면 깨끗하겠지. 실제법적 요건이 완비가 됐으니까. 근데 뭐가 걸렸다고? 부관이 걸려서 완비가 안 됐으면 을이라고 하는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조카는 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소유권을 뭐 해달라고? 이전등기 해달라고 이렇게 청구권을 갖고 있다는 게 청구권을. 그죠? 이 청구권을 갖고 있으면 이 청구권에 대해서 보호하는 게 가등기니까 이렇게 분리해보자는 게요. 이거는 뭐예요? 물권 변동이 생기는 종국등기 본등기고 가등기야 본등기 한다 그랬으니까 이걸 가등기라 한번 얘기해보자는 게요. 그죠? 그러면 이 소유권 이전 등기라고 하는 이 본등기 자체가 이게 원래 주등기죠? 그럼 가등기도 처음부터 뭘 하라는 게 이거?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무슨 등기로 가등기도 뭐예요? 주등기를 하라는 게 주등기로.
근데 본등기가 뭐예요? 본등기가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닌 다른 이전 등기,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이 지역권 이전 등기는 안 되니까. 따라 없어 다니니까. 지상권 이전, 전세권 이전, 저당권 이전, 임차권 이전, 모든 다른 이 소유권이 아닌 다른 모든 이전 등기는 다 뭘 한다 했어, 이거. 부기등기 한다 했죠? 이해되죠? 그러면 이 많은 걸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예요? 이전 등기만 주등기 하니까 나머지 다 뭘 한다고, 이거. 부기등기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라니까. 그러면 이 저당권 이전 등기가 부기등기면 이 저당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도 부기등기로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뭘 하라는 게니까. 부기등기 하라. 이해돼요? 그래. 따라해보세요. 본등기가 주등기면, 다시 본등기가 주등기면, 가등기도 주등기, 본등기가 부기등기면, 가등기도 부기등기. 그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본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지. 이게 주등기면 전세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 주등기. 근데 전세권 이전 등기가 뭐라면, 주등기라면, 부기등기라면, 가등기도 뭐로 하라는 게니까. 부기등기 하라는 거예요. 그 본등기 따라서. 자, 그래서 이 가등기는 뭐예요? 주등기 뭐라고? 부기등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처분 제한 등기를 하기 전에, 자, 지금까지 우리가, 자, 언제, 지금부터 1월달 수업을 들었고, 비록 기록 결석도 했지만 2월달 수업도 들었고 3월달도 듣고 지금 뭐예요? 4월달 중반입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반을 수업했으니까 자, 뭐 다른 건 고사하고 이 갑구에 을구 아닙니다. 이 갑구에 어떤 등기를 쓰는 건지 기록을 하는 건지 한번 따져보자. 보존 등기 갑했죠? 2번 뭐라고? 이전 등기 했죠? 그러면 이 보존 등기하고 이전 등기 했어요. 그럼 이 갑구라는 이 등기부에 어떤 등기가 뭐예요? 자, 어떤 등기가 기록이 되는지 아는 데를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어떤 등기가 기록이 돼요? 여기 등기 기록되는 게 뭐예요? 나 이거 지금 질문한 거죠? 아니, 지금 아까 했잖아요. 말소 등기도 하고 그런 거 하나 얘기하라는 거예요. 말소 등기도 하고 뭐예요? 이사 갔으면 세종시에 있으면 뭐라고 명의자의 표시 변경도 하고 그 얘기 해보라니까. 자, 말소 등기 할 수 있어요. 또 그다음에 변경 등기 할 수 있어요. 또 내가 얘기한 것만 따라하는 거지, 지금. 자, 방금 아까 했잖아. 여기다가 뭐라고 2-1번 무슨 특약? 환매 특약 등기도 하고 갑이라고. 자, 그 다음에 아저씨가 조카한테 뭐 할 수도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에 무슨 등기도 가등기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가등기 할 수도 있죠. 그죠?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 뭘 보려고 하느냐면 이 처분 제한 등기 때문에 그래. 처분 제한 등기. 처분 제한 등기 때문에 하니까 여기 이제 뭐예요? 여기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등기부상에 자, 실존하고 있는 권리가 뭐냐면 소유권자가 을이죠. 환매권자도 권리를 갖고 있죠. 환매권이란 권리를. 가등기권자도 뭐예요? 청구권 갖고 있죠. 그 이 세 가지 권리가 지금 실존하는 권리죠, 지금. 그럼 만약에 여기다가 뭐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자, 만약에 뭐예요? 이 가처분 하는데 이 가처분을 만약에 4번이라고 가처분을 했어요. 그 여러분 생각에 이 가처분은 뭐 이 4번은 자, 이 지금 을에 대해서 어떤 A라는 사람이 자, 이 손해배상 문제 때문에 다툼이 해갖고 돈 빌려준 게 아니라 손해배상 다툼이 있어갖고 소송했죠? 그래서 이제 가처분이 들어왔죠, 소송 중에. 자, 그럼 이 가처분이라고 하는 게 을에 대해서 가처분을 한 거예요. 환매권도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할 수도 있죠? 가등기도 이전할 수 있으니까 이전하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했죠. 작년 답이 그거잖아. 권리에 대한 가처분 등기. 그러면 이 가처분은 을에 대해서 한 거예요? 갑에 대해서 한 거예요? 병에 대해서 한 거예요? 우리의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주등기라는 게 소유권이에요. 소유권이다. 그러면, 자, 만약에, 자, 이 가처분을 병에 대해서 하려면 여기다 번호를 뭐로 써야 될 것 같아요? 3-1. 요 가등기에 대한 거니까. 그럼, 환매 등기는 뭐라고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 등기 하려면. 2-2? 뭐라고요? 2-2 하면 이게 2- 잘 나가다 갖고 왜 2-1이 여기다 하는 거지. 자, 2-1 이렇게 해야지. 부기등기 해야지. 이해하셨죠? 무슨 말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소유권은 다 뭐라고? 소유권은 주등기 하는 거예요. 소유권은 하나뿐이 없으니까.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은 뭐예요? 권리들은 예컨대 을구에 이렇게 뭐예요? 을구에 1번에서 이렇게 1순위 저당권, 자, 그 다음에 2순위 저당권. 그럼 여기다 뭐예요? 여기다 가처분이 들어가려면 이게 A에 대한 가처분이지 B에 대한 가처분이 들어가는 뭐로 들어가 이거? 1의 1은 얘 거, A 거. 2의 1은 뭐예요? 이 거. 그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닌 건 다 부기등기예요. 갑부라고 해서 꼭 소유권만 등기하는 건 아니지. 그러니까 소유권이 아닌 채권, 이런 채권들.
이건 다 뭐라고 이거? 부기등기를 한다니까. 여튼 그래서 여기 처분제한 등기는 뭐만 소유권만 뭐로 하고 처분제한 등기 압류 가처분은 자, 이 소유권만 뭐라고 주등기고 이것만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 있죠? 이건 뭘 한다는 게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자, 이거 외웁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니까 자, 이 1교시 첫째 시간 배운 것 중에 뭐만 기억하자고 이것만이라도 꼭 기억하면 돼요. 자,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